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심규진 교수가 또 글을 썼는데요. 왜 장동혁은 새로운 국민의힘 뉴 국힘의 4번 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인가? 왜 장동혁은 새로운 국민의힘, 새 국민의힘 뉴 국힘의 4번 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3 비상겸 1주년을 전후해서 장동혁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그야말로 거세다는 거죠. 강성 지층 내부에서도 장동혁이 사과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친한계의 도발을 방치하고 김재섭, 김용태, 친한계 패널들의 산발적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부에 있던 양향자가 장애 집회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그동안 장동혁, 김민수 등 지도부가 굴러온 돌 취급받은 양향자를 보호하며 배려해온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배신행위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향자가 그렇게 공식 집회에서 그런 배신적 말을 하도록 방치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뭔가 길을 잘못 들인 거 아니냐, 장동혁이 지금 양향자 같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장동혁 대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말을 아끼고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미국 행사 초청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차라리 국내 현안을 피하고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나왔다는 거죠. 복잡한 정국을 비켜가고 트럼프의 정책 후광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비끼는 길이 아닌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에 맞서서 국민의힘 원내의원들이 모두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는 겁니다.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그 순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란부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싸우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장동혁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이가 선택한 길은 전략적 침묵, 판사의 30초 침묵처럼 폭발 직전에 응축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All eyes on 장동혁, All eyes on 장동혁. 새벽에 발표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은 극적인 서사를 만들었고 예전처럼 누군가 공격에 처하면 꼬리 자르게 급급했던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장동혁으로 모든 사람의 눈길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장동혁 인내의 리더십, 그리고 뚝심의 리더십은 당을 하나로 묶어냈고 정치권 압박에서는 의리의 서사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겨울이다, 우리가 추경호다, 그것은 이재명의 정치 보복에 대한 탄압에 맞서겠다는 연대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인식 또한 당내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이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을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보수 정치를 혁신할 4번 타자로 일어서는 시발점이 될 것인지 이제 막 그 서사의 막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심규진 교수가 말이죠, 새로운 또 글을 써서 올렸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서사의 시작. 그러니까 원래가 말이죠, 큰 지도자가 되려면 뭐 대통령, 대권 같은 거 잡으려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서사라는 게 뭘 말하냐면 스토리를 말하는 거야. 스토리가 있어야만 이게 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그 뚝심, 그리고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드디어 빛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이 지금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말이죠, 계엄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엄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갖다가 모두 무시하고 그냥 계엄만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아니, 사과는 누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 민주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어거지 부리고 말이죠, 이준석 방통위원장 몰아내려고 탄핵했던 거, 그 의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다 잃어버렸습니까 벌써?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갖다가 탄핵시키고, 이게 여러분, 이게 기억 안 납니까 도대체가? 다 잊어버렸습니까? 망각의 동물입니까?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에 김웅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방통위를 갖다가 국가기관, 멀쩡한 국가기관을 갖다가 마비시키려고 말이죠, 민주당에서 추천도 안 하고, 그럼 그게 기억 안 납니까 도대체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갖다가,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잘못했다고, 그 전부 다 지금 기각됐잖아요. 전부 다 헌재가 가지고서. 단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법무장관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계엄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걔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면 쉽게 사과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특검을 몰아붙이고 무조건 반입법을 그런 어떤 입법적 행동을 갖다 일삼고 말이죠. 그냥 악법을 갖다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나하나 시험하고, 그리고 특갈비를 제로로 만들고, 지금 자기들은 특갈비 다시 복원시켰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니 대통령실의 특갈비를 영어로 만들었다는 거, 검찰의 특갈비를 영어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라면서요. 쟤들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그게 지금 내란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실을 갖다가 특갈비를 영어로 만든 거, 그건 내란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했으니까 내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엄은 대통령이 했으니까 내란이야? 그럼 대통령이 하면 내란이고, 그러면 국회가 하면 그 내란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사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그 전에 민주당이 했던 행태부터 돌아보고, 민주당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럼 그 윤의 선택인 거야. 윤의 선택이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적 판단. 그 계엄이라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서 그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거는 뭐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내란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계엄이 꼴 내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냐는 거야. 근데 거기에 왜 찬성을 하냐는 거야. 이걸 계엄을 반성한다, 사과한다는 말은 계엄이 내란이는 거에 쟤들이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이 내란이라고 지금 판명 났습니까?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좌팔 문영배 같은 놈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잘못된 것이다,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쳐서, 그래도 지금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엄이 꼭 내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났을 때, 그때 가가지고서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큰 틀에서의 사과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사과를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민주당의 프레임에 갖다가 거기 동조하는 거고, 민주당에 부역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부역하는 거라고. 아니 그래서 계엄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권을 잃었어요. 정권을 잃었다고. 그거 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잃었으면 됐지. 그럼 뭘 더 잃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자유 진영이 전부 다 쑥밭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공산당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죠, 그런 지금 쟤들의 그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부역을 한단 말입니까? 사과를 말하는 것은 그게 부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심규진 교수가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정말 꿋꿋하게 사과 안 하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걸 갖다가 기화로 해가지고서 대반격을 시작하는 거는 역시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이 대단하다. 인내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끈기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의리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실업 TV에 대해서도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산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